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래도 한 진영 또 한 시대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울렀던 분이 있죠. 바로 경남 양산에 지금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 엊그제죠. 엊그제 예.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또 통합과 화합의 행보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쭉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이 말씀들이 있으셨죠.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 이제 같이 배석을 했고요. 배석을 하셨구나. 뭐 예, 최고위원들 몇 분들 하고 갔었는데 한 30분 정도 뭐 예상했다는데 1시간 반 정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네. 좋은 덕담을 주고 받는 자리여서 그 자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용과 화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상적 정치적 용어로서는 포용과 화합해야 되죠. 포용과 화합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럼요. 당연한 네. 얘기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고, 다만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부산 부울경과 관련돼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울경에 있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약간 서운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부울경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달라. 저는 이거는 뭐 전임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 경남 지역의 우리 당원이잖아요. 네.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정당한 네. 요구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아야 되고 방향성을 수립해야 될 측면이 하나 있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어쨌든 경남에는 김경수, 네. 대구 경북에는 예를 들면 이제 김부겸 네. 이런 두 분은 분들을 일단 실명으로 지목을 했어요. 말씀하셨고 딱 지목을 네. 했어요. 다른 예. 분은 말씀이 예, 없으셨어요. 부산 경남에는 김경수, 네, 네. 대구 경북에는 김부겸 이런 분들을 조금 이제 어째 보면 이용 내지는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권을 이제 재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걸 듣고 예를 들면 이재명 이재명 대표 등 우리 최고위원들은 아니 뭐 그것도 어째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만 그 시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분명하게 오늘 예방할 줄 아는데 그 전날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페이스북에 그거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경수 지사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분명히 뭐 소식을 듣거나 봤을 텐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김경수, 김부겸 딱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어쨌든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이런 부탁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이 혹시 서운하진 않았을까요? 다른 김동연 분들은 지사나 굉장히 예를 서운했을 들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있다 봅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 비추어 보면 선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예를 들면 저는 뭐 당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할 때도 지금의 당원들의 변화된 상황. 저는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예전에 민주당에 있는 그것과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네, 있거든요. 그럼요. 당원들의 구성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원 숫자도, 네, 숫자도 4점 몇 배가 더 예, 늘었다고 엄청나게 늘어났고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예전 당원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당원 주권 시대를 실현했던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현했던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당원 주권을 시대에 구현하는 당원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전에 예를 들면 제왕적인 그런 이제 당 체계와 어쨌든 일사불란의 당이 뭐 명령을 하면 무조건 수행하고 뭐 이랬던 정당과 관련해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아직까지 좀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기와 맞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 못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네. 그 페이스북에 그런 저는 부적절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정당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분들이 그날에 이제 해동에서 나온 말까지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계셨으니까 예, 뭐 제가 예, 여쭤보는데 뭐 예를 들어 전병헌 전 의원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셨는데 아니 뭐 그런 저는 그 것들을 자리에, 어떻게 저는 뭐 평가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지 예. 않았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도 분명히 했던 말이고 또 하나는 좀 의미 있게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당분간 경쟁을 하더라도 네. 뭐 최종적으로는 끝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지금 이 시기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사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당분간 경쟁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석은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간에 뭐 김경수 지사의 제가 뜻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뭐 언론도 마찬가지죠. 김경수 지사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 김경수 지사 측을 이렇게 이제 빗대서 대선 캠프를 꾸릴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네,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대선 캠프를 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김경수 지사뿐이겠습니까? 뭐 김동연 지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김부겸 뭐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저는 뭐 만약에 도기 대선이 확정되어서 준비를 하면 대선 캠프를 꾸려서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한 분을 딱 찍어서 그렇게 뭐 사전에 뭐 이제 경쟁을 하더라도 끝내는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거 약간 좀 저희들이 빗대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서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심지어 이제 개혁신당에 가 있는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 대선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의 악담에 가까운 아마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런 어떤 희망사항에 대한 발언들 또는 전병헌 의원의 그런 발언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동시다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그 배후에 어떤 가치, 철학,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질문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답이 약간씩 달리 나오지만 공통적인 두 가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쌍방향 소통, 이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의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정의성 이런 대목이 이제 노무현 정신으로 대표적으로 챗 GPT가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도적인 국민들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염원하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를 지금 이걸 잘 정리하고 처단할 부분을 처단하고 새롭게 정리를 해서 미래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이 대목에 갑자기 이런 엉뚱한 발언들을 분출하는 게 노무현 정신에도 그러면 걸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노무현 정신과도 뭐 걸맞지 않는 거죠. 네. 상당하게 이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보면 물론 이제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이제 이런 행태와 관련해서 야, 내가 같이 정치를 하고 같이 행동할 때 과연 저들에게 내가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가 비쳤을까 하는 자괴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염원, 열망들을 담아서 민주당이 한 방향으로 1점 돌파를 해야 될 시기다.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싸움의 대상이 우리 민주당 내에 뭐 어쨌든 거기 대선을 바라보든 뭐 어떤 것을 바라보든 간에 당내에서에 대한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목표가 명확한 거잖아요. 내란 세력을 종결시키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합심하고 싸워가야 될 지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로 관역을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네.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당원분들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의 문 대통령님의 어떤 역할,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광화문에 한번 와서 격려라도 한번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국면에서의 대응 탄핵 모습과 국면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뭐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뭐 등에 칼을 꼽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꼽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되는까지 와 네, 있는데 뭐 이것을 바라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키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본인의 메시지나 입장은 뭐 내시긴 했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강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 정도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해서 명쾌한 입장을 내주면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을 거고 또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거다라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나서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심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한편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